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문예술 감성지능 2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전 시간까지는 어떤 수업인지 오리엔테이션 해드렸고요. 이제 2주차 두 번째 시간부터는 실제로 저희 교재를 바탕으로 여러분과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다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야 할까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네, 모두 대답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차가 지날 때마다 여러분께서 아주 좋은 메시지들을 저에게 주셔서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네, 물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뭐 어디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건강은 우리가 수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자가 진단을 통해서 어디가 건강하지 않다, 어디가 아프다 할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건강 이외에 우리는 또 어떤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한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인간의 어떠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된 그 상태를 우리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외현적으로 보이는 어떤 신체적 반응에만 우리가 생각을 국한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교과목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건강한 상태 이외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은 내면적인 그런 정신 건강은 어떠한 상태인지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네, 대답 아주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왜 건강하게 살고 싶을까요? 네, 그렇죠. 행복하게 살려고, 좋게 살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죠. 자, 행복하게 살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또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요. 그런 노력을 하고요.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노력하시나요? 아, 네, 좋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관심이 있으셔서 이 교양 강좌를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이지만. 혹은 저는 지금 처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외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적용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네, 외연적으로 나타나는 몸의 건강이 혹은 정상 수치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그 면역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는 여러분 어떻게 진단을 하시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2주차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 두 번째의 두 번째 학습 목표는 현재 우리는 어떤 정신 건강의 위기를 겪고 있는지 살펴본다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표를 보십시오. 맨 위에 보시면 행복과 자기 실현이라고 적혀 있지요. 여러분, 행복과 자기 실현. 아마 여기 계시는 지금 이 과목을 수강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자기 실현을 대한 욕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학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행복과 자기 실현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제가 사료됩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과 자기 실현이 가장 큰 우리가 목표라면은 저 밑에 보십시오. 쭉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행복과 자기 실현의 반대, 불행과 정신장애에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행과 정신장애가 좋으십니까? 행복과 자기 실현이 좋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누구나 행복과 자기 실현을 추구하고 싶어 하지요. 자, 쭉 보겠습니다. 불행과 정신장애에서 우리가 행복과 자기 실현과 조금 더 가까운 상태는 소극적인 정신건강과 예방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면 일단 정신적인 장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그 위의 단계가 적극적인 정신건강, 그리고 증진,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최고는 행복과 자기 실현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현재 여러분은 어디쯤 계십니까? 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요. 어,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어디쯤에 있든 우리는 늘 행복과 자기 실현을 추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우리한테 주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여기 위에 있다가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여기에서 또 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늘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현대인은요, 몸의 건강에는 아주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중매체에서도 그렇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질병이나 나타나는 몸의 건강에는 참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마음의 건강에는 그에 비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을 정의하는 요소에는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몸과 마음은 하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요, 과도한 경쟁, 그리고 업무 강도도 심하고, 또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사회적인 자원은 좀 부족해서 국가 행복 지수는 낮은 편이에요. 그 표를 볼까요? 여기 오른쪽 표에 보시면 혹시 교재가 있으시면은 교재는 없습니다. 여기 PPT에만 있네요. PPT에만 보시면 주요 국가 행복지수 순위되어 있습니다. 1등이 있네요. 1등은 어느 나라일까요? 덴마크입니다. 네. 그 다음 2등은 스위스, 3등 아이슬란드, 4등 노르웨이, 그 다음 5번째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미국 13위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일본은 53위입니다. 그 밑에 한국이 있네요. 일본보다 더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한국은 58위입니다. 58등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83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 지수에 비해서 행복 지수는 낮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신 건강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정신적으로 질병이 없어서 약을 먹지 않고 있어. 이것만 정신 건강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주 소극적인 정신 건강을 말하는 거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또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에 적응하며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 어려움, 이런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신 건강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만, 그런 소극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내가 있는 이 환경에 적응하고 있고, 또 그 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에 대응하고 있는 이런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하신가요? 건강하시다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건강하신가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건강하신가요? 네, 좋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함이지요. 자,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친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낄 테고,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 지수가 낮겠죠. 그러한 삶의 태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삶의 조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자고 이러한 기본적인 의식주의 어떤 컨디션이 제공되지 않은 어떤 삶의 조건이라면,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신체적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조건도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미친다고 볼 수 없고요.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적인 성향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하나가 아니라 유전적으로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조건이 어떠한지, 그리고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전적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여기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저는 좀 낙천적입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저 그렇습니다. 좀 낙천적입니다. 예. 많이 계시네요. 낙천적인 분. 예. 저 좀 긍정적입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저 긍정적입니다. 여기 긍정적인 분 계신가요? 손들어 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해볼까요? 네, 긍정적인 사람. 유전적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같은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요. 또 이 행복하냐 안 하냐, 이 50% 정도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주 큰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인간은요, 돈이나 명예, 명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명예 중요하죠. 네, 이러한 삶의 조건을 행복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행복의 15%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만족감은 쉽게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100원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원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계속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00원을 가지고 나니 이제 좀 150원이 있어야지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150원을 가졌습니다. 근데 150원을 가지니 계속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60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200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만족감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행복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적 성향이나 삶의 조건이 비슷한데도요, 같은 유전적 성향, 그 다음에 삶의 조건이 비슷한데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잘 찾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삶에 대한 태도죠. 이러한 태도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나를 이렇게 건강하도록 끊임없이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전적 성향도 있고 삶의 조건도 있고 또 삶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2주차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없어 라고 하는 소극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내 삶의 조건에 대해서 또 내가 봉착하고 있는 어려움을 잘 겪어내고 또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또 이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신건강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행복을 새롭게 보기. 자, 행복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면 좀 애매합니다. 행복한가? 행복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언니 그 조그만 것에 행복 느끼네. 되게 소박하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좀 생각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몇 박 며칠 생각해야 돼.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자, 행복은 어떠한 삶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틀어서 내가 행복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행복해지려면 스트레스에 대한, 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행복하면. 누구나 스트레스가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는데 행복해지면 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할수록 정신장애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죠. 자, 사례를 보면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경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뭐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혹은 아침에 처음 만나는 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처음 본 사람에게 오늘은 좀 큰 소리로 또 기쁜 마음으로 이분의 그 만나는 분에게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러한 아주 일상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학습한 어떤 낙관주의 프로그램에 참관하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어떠할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기분 좋게 인사해보기. 매일 한 번씩 아침마다. 그러면은 누가 타든 할아버지가 타시든 아이가 타든 혹은 평소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혹시 그분이든 어떤 분을 만났든 제가 기분 좋게 아침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우울증이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만난 이 경험을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기쁜 인연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기쁘게 반응하는 이런 긍정적이도록 받아들인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면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우울증이 크게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이고 정신장애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겪고 있는 정신건강의 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특히나 물질과 돈에 집착하는 물질주의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크게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니 물어보면요,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국인은 물질적 부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부는 어느 정도 행복 수준을 높이지만 물질적 가치에 대한 우리가 지나친 의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어.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이만큼 가졌어. 하는 상대적 박탈감 또는 상대적 우월주의 그리고 좌절감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야기를 하고요. 또 친밀한 인간관계가 어떠한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는 전통적 가치나 규범의 어떤 영향력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물질주의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학 경쟁력 입시나 또 승진에서
남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보다 잘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도가 감소하지요. 우리나라의 개인주의는 사회적 성취를 중시하지만 서구의 개인주의는 개인적 만족을 중시하고 가족주의 경향을 보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지금 0.0 되어 있는데 이 0 상태가 행복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0에 걸려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자, 0보다 이상인 나라 보십시오. 칠레, 벨기에, 핀란드, 호주, 미국이 있고요. 자, 0보다 이하인 나라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국가별 행복감 봅시다. 프랑스, 그 다음 한국, 한국보다 더 낫네요. 일본,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국가별 개인지수 및 행복감입니다. 개인지수가 높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 수준을 0에서 10으로 표기 수치가 높을수록 개인주의 수준이 높다. 자, 여기 높을수록 개인주의 수준이 높다. 개인주의 가치관의 보편화로 인해서 경쟁 문화가 있어. 그래서 이 경쟁 문화로 인해서 행복도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앞에 표에는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를 나타내었고요. 일본은 53위, 한국은 58위죠. 자, 뒤에는 표는 보시면 국가별 행복감인데 여기는 개인지수입니다. 국가별 개인지수와 행복감을 함께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더 개인주의고 또 이쪽으로 갈수록 행복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본과 비교해서 개인주의가 더 높고 행복지수는 어때요? 행복지수도 지금 올라가 있죠? 조금 높고. 자, 그럼 중국에 비해서도 더 개인주의고 중국에 비해서도 더 행복감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 보십시오. 미국은 개인주의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행복지수도 평균 이상으로 아주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표에 보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어떤 개인주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개인주의가 낮지만 우리 아시아 국가에서는 봤을 때는 개인주의가 높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표죠. 그리고 현재 우리는요, 어떤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정서적 교류를 하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지금 당장의 재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어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인간관계가 당장의 재미를 추구하거나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어야지 하는 인간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관계의 양은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있지요. 이전에 비해서. 하지만 진정한 만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감과 소외감은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아이러니 현상이 있지요. 한국은 스트레스로 힘들 때 사회적으로 지지를 제공받거나 인간관계나 타인에 대한 어떤 신뢰를 받거나 하는 어떤 사회심리적 부를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회심리적 부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힘들 때 한국인으로서 어떤 국가에서 힘이 들 때 사회에서 어떤 지지받는 정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는 타인과의 교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과 경쟁이 심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네 번째부터는 그 2주차 세 번째 시간 함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